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큰 어떤 이슈가 단기적으로 없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경제와 금리로 넘어가게 됐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계 요인,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밀렸고요. 특히 이제 PC 지표 앞두고 있잖아요. 물가 지표 앞두고서 이게 다시 한번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 또는 이걸 계기로 다시 반전할 수 있다. 엇갈립니다. 엇갈릴 때는 보통 이제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우리 증시는 5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이어지게 되면 저점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저 PBR,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PBR 주들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소멸된 건가? 이런 우려도 일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매도 쪽보다는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중소형주 올랐거든요. 시가총액 상위로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알파벳이 많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엔비디아 정도만 플러스가 나고, 또 테슬라가 올라간 거 정도 이외에는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숨고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경계,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 확산,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게 진 것이 오늘 장의 좀 특징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그 전후에서 헤지 펀드들의 어떤 매매하는 종목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 보면 자금이 나간 업종, 그러니까 IT, 헬스케어, 산업재 이런 쪽은 자금이 나갔고, 유입된 종목군들은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소비재 뭐 이런 쪽은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헬스케어 이런 게 대체로 또 대형주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 매도,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형주군 이하의 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붙었다. 그럼 얼핏 보면 이게 대형주 다음에 픽테크는 끝난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옵션 베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그것도 옵션도 콜옵션,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쪽에 베팅한 게 크게 늘어서 투자자들이 완전히 끝났다라기보다는 아마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IT를 헤지 펀드들이 매도했다네, 이런 것들은 좀 경계 요인이 되죠. 오늘 빅테크주들이 좀 밀린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되는 거고, 경제에 대해서는 좀 엇갈립니다. 낙관론은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를 그러니까 근거로 해서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 결국엔 ISM 제조업 지수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또 뭐냐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이런 데 대주주들이 최근에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시가 또 고점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할 때는 투자자들은 주로 경계, 뭐 매수 쪽보다는 이제 경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매도가 나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좀 요약을 해보면, 스테파니 랭이라는 사람은 그 연준은 1970년대식 실패 원하지 않는다. 쉽게 금리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증시는 결국 최고치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는 내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는 지지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AI는 버블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주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참 한동안 특징주로 잘 나오지 않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특징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이제 그 AI 관련된 칩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증시에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럼 삼성전자는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물음표, 또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엇갈리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 지표는 오늘 국채금리가 장중에 4.3% 넘어가고 했다가 다시 또 뒷부분에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거든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PCE 지표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 회사채 발행을 좀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한 350억 달러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데 역할을 좀 했던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최근에 이제 2월 이후에 주요 업종별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보다 올라간 거, 그러니까 운수장비, 이게 자동차주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이 올라갔다가 어제 이제 좀 꺾였고, 뭐 서비스업은 거의 뭐 변화 없는 상태. 서비스업은 뭐 네이버 다음, 아니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입니다. NC소프트도 서비스업이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는 너무 평탄하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경로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전기전자고, 유통은 여기에 이제 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저께 팍 하고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대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정부 입김이 좀 강한 공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어제 강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관련된 ETF가 또 출시되기 때문에 ETF가 출시가 되면 관련된 종목을 쪼개서 매수하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별 장세, 선별적인 장세로 좀 전환될 것 같다. 그래서 밸류업 저 PBR 관련주는 종목별 장세로 바뀌게 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 기업들 중심으로 또 새로운 종목 장세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그래프에서는 하락장으로 잘 안 가요. 이게 이제 수급인데 보통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이제 전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외국인들이 끌어가고 기관들이 중간 이후에 합류하고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관들이 매수했다가 뭐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고 그런 이제 상승의 중간 단계, 후반 단계 그런 조짐은 아직은 없어서 아직까지 이제 대세 하락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들은 사는데 기관은 이제 어정쩡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많이 팔고 그러니까 수급이 아직 1대1대1 비율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종목 장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매수하는 주체가 두 개 정도 나오지 않는다면 강력한 상승 종목들이 늘어나는 장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된 선택된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저 PBR주들은 이제는 차별화 또는 완전한 선수 교체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저 PBR은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저 PBR주들이 완전히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보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한 선수 교체 단계보다는 일부 종목만 남고 다음엔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잘 봐야 되는 게 그럼 어정쩡할 때 선택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ADR이 되게 낮은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코스닥 분위기 붐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PBR이라든가 이런 쪽이 코스피 이슈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별로 이제 움직임이 좀 둔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목 장세에는 좀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절대적인 PBR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의 단기적인 추세상 코스닥은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냥 눌려버린 상태라서 일부 종목들은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세 영향이 이게 좀 이중적이라 반도체 AI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는 언제? 삼성전자도 하는 건가? 삼성전자는 언제 하지? 뭐 이런 또 이제 우려를 또 그러니까 또 의문점을 또 자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게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선택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지 이걸 또 오늘 장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그냥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시장을 올리는 거지 뭐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증시가 최고치 이제 하는데 이제 경신하는데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게 엔비디아 순이익 이제 증가 순이익의 어떤 경로를 보여주는 건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막 금리다 뭐다 막 대선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실적입니다. 실적. 예. 그러니까 그 실적 환경을 이제 금리가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근데 메인은 결국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스토리는 역시 실적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또 붙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감 방송은 되게 늦게 올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빨라도 한 6시? 예, 평소보다는 조금 오후 방송이 늦어질 예정이니까, 좀 뭐 시간 감안해서 그때쯤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구독하기나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올리자마자 바로 뜨니까 그렇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